bonjour.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문법은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대명사는 지난 수업 시간에 그 죽은 자들의 날에서 나왔던 파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능이나 혹은 내신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이 문법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델프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작문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프랑스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꼭 사용하셔야 하는 문법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관계대명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관계대명사, 우리 예전에 뭐 영어 공부할 때 관계대명사라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는 언제 쓰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쓴다. 우리 프랑스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반복하는 거, 동어 반복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를 없애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여러 개 나열하지 않고 그냥 문장 두 개를 하나로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에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주격이라는 게 있고 뭐 목적격이 있고 그런데요. 자,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끼라는 거 어디서 봤어요? 그 의문사에 누구에서도 끼가 있었죠. 키에트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때 이 끼는 의문 대명사였다면 이제 얘는 이 끼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말 그대로 주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문장을 보면서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친구가 있다. J'ai un ami. 근데 그 친구는 영어를 할 줄 알아. Il parle anglais. 그러니까 이 일이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아나미 친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영어를 할 줄 알아. 요렇게 하기가 싫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 한 명 있다. 요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어요. 한 문장으로 줄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J'ai un ami qui parle anglais. 그래서 이 끼는 주격 관계 대명사다. 주어를 대체하는 거니까 아나미를 대체하는 거고, 즉 뒤에 오는 동사 변형은 예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나거 좋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여동생이 있다. Il a une sœur. 근데 그 여동생은 파리에 살아요. Elle habite à Paris. 이 L이라는 게 sœur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Il a une sœur qui habite à Paris. 자, 그가 파리에 사는 거예요. sœur. 여동생이 사는 거예요. 여동생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동사 변형 맞춰주는 거다. 내거. 그래서 Il a une sœur qui habite à Paris.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주어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가 뒤에 등장하죠. 왜냐면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대체. 좋습니다. 자,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냐? 우리 의문사에서 이끄는 무엇이었었죠? 그죠?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적어를 대체합니다. 자, exemple 예시를 볼게요. 이것은 책입니다. C'est le livre. 근데 어떤 책이냐면 J'ai lu ce livre hier. 나는 그 책을 어제 읽었어. 자, c'est le livre que j'ai lu hier. 내가 어제 읽었었던 책이다. 그러니까 책은 대상이에요. 그죠? 읽어짐을 당한 대상이죠. 이 책이 읽은 게 아니라 책은 읽어졌어. 아, 그러니까 목적어를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끄를 쓰고 얘는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절이 오는 거죠. 내가 읽었었던 그 책이다. 책이 읽은 게 아니라 내가 읽었고 그 책은 읽음을 당한 거니까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를 대체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다. 하나 더 해볼까요? Voici le film. 이것은 영화다. 그 영화다. 어떤 영화냐면 Tu m'as recommandé ce film. 너는 이 영화를 나한테 추천했어. Voici le film que tu m'as recommandé. 이것은 너가 나에게 추천했던 영화이다. 마찬가지 영화가 추천한 게 아니라 이 영화는 추천을 당한 목적어죠. 그러니까 끄를 써주고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오는 것이죠.
그죠? 너가 나에게 추천했었던 영화이다가 되는 거예요. 내거 좋습니다. 그래서 주격하고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를 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동이라는 관계대명사도 존재합니다. 이 동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혼동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죠? 무슨 영어의 돈트 같기도 하고. 자, 이 동은 아까 나왔던 끄와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대체하는 관계대명사거든요. 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뭐랑 많이 혼동하겠다? 요거 두 개랑 혼동하겠다. 그래서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이라는 거는 목적어를 대체하는 관계대명사인데요. 뭐가 다르냐? 얘의 키포인트는 이 전치사 드입니다. 드 플러스 어쩌구. 드 플러스 어쩌구. 요게 이제 목적어로 사용됐을 때 요거를 받을 때 쓰는 게 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Exemple. C'est un sujet. 이것은 주제입니다. Nous avons beaucoup discuté de ce sujet.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근데 왜 동으로 받았을까? C'est un sujet. 동.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주어 동사 절이 나오고 이 sujet는 목적어니까 끄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끄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드 플러스 이하를 받아줄 때는 동을 쓴다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왜 무슨 드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토의하다, 논의하다, 디스큐테드 어쩌구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토의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토의했었던 그 주제이다. 디스큐테드 스 주제이기 때문에 얘를 받았기 때문에 끄가 아니라 동을 사용했다예요.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이 동에서는 이 드만 주의해주면 돼요. 드 이하를 받을 때는 동을 쓴다. 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C'est l'homme. 이 사람은 남잔데 Je t'ai parlé de cet homme. 나는 이 남성에 대해서 너에게 이야기했었다. 이 사람은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남성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롬무가 목적어고, 그죠? 목적어고 뒤에 절이 나오니까 얘 끄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왜 안 돼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아까 디스큐테드처럼 parler 드 하면은 드 이하에 대해서 말하다가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얘기했었던 그 남자다.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걸로만 하면 처음 접한 개념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무엇이 필요하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프랑스어로 avoir besoin de 하면 드 이하가 필요하다인 거죠. 그러면 뭐로 해볼까요? C'est le livre. 이것은 책이에요. 나는 그 책이 필요해요. J'ai besoin de ce livre. 자, 그럼 이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이다 라면 C'est le livre que j'ai besoin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오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얘는 틀려요. 왜? 드 이하는 동으로 받으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est le livre 끄가 아니고 dont j'ai besoin.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내 거. 그래서 이 동이라는 관계대명사는 형태도 특이하고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대명사 보면 동 빼고는 우리가 의문사에서 처음에 이제 막 기초 회화 프랑스어 배울 때 나왔던 의문사랑 똑같은 형태를 쓰죠. 그래서 우는 우리 우가 원래 의문사에선 뭐였어요? 어디였잖아요. 어디. 그럼 얘는 뭔가 장소가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장소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대체할 때 이 우를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xemple 볼게요. 그러니까 이 장소랑 시간을 대체한다라는 것은 이 어떤 장소를 의미할 수 있는 장소 전치사 플러스 장소.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부사구나 시간 전치사 플러스 시간 요런 애들을 대체할 때 쓰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c'est le restaurant. 이것은 식당이에요. Nous avons dîné dans ce restaurant hier. 우리는 이 식당에서 어제 저녁 식사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는 우리가 어제 식사했었던 식당이다 라는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nous avons dîné dans ce restaurant. 시간 전치사, 시간이래. 장소 전치사 플러스 장소. 장소 표현이 나왔네요. 그럼 뭘로 받는다고? 우로 받는다고. 오케이. 자, 밑에도 볼까요? 시간을 받을 때도 쓴다라고 했어요. Il se souvient du jour. se souvenir 드 하면은 드이아를 떠올리는 거였었죠. Il a rencontré son meilleur ami ce jour-là. 그는 그의 meilleur ami, 베스트 프렌드를 ce jour-là 시간 부사구 나왔죠. 그날에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대. 아, 그러면 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던 그날을 떠올린다. ce jour-là 시간 표현 받는 거니까 뭘 써요? 우를 써요. Il se souvient du jour où il a rencontré son meilleur am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문장을 더 해볼게요. 내가 태어났던 날은 화요일이었다 이런 말 쓰고 싶어요. 그럼 화요일, je suis né mardi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그 시간에 맞는 거니까 le jour où je suis né était mardi.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내 거. 여기서 왜 우를 썼어요? 그 화요일, le jour, 날. 얘도 지금 시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우를 쓰는 거.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체한다. 목적격은 목적어를 대체하고 끄를 쓴다. 그죠? 그리고 동이라는 것은 목적격이긴 하지만 이하를 받을 때 쓴다. 우라는 거는 장소와 시간을 대체하는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명사 파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특히 외고 내신 시험 혹은 수능 시험에서 항상 문법 문제로 항상 매번 그리고 매번 어렵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업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직접 목적 보호 대명사라는 게 있고 직접이 있으니까 우리 간접도 있을 거예요. 간접 목적 보호 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중성 대명사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목적 보호 대명사라는 것은 자, 쓰임을 볼까요? 직접적으로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타동사로 쓰일 때 그 타동사의 목적어를 대체할 때 쓴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사랑해. 프랑스어로 사랑해 어떻게 해요? 우리 프랑스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요거 알죠? Je t'aime 인 거죠. 자, 나는 너를 좋아한다예요. 그래서 이 너를에 속하는 게 직접 목적 보어 대명사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분하면 되냐? 일단은 해석으로 구분을 한다면 대체로라고 했으니까 100%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서 함정으로는 해석 문제로, 그러니까 해석으로만 풀면 틀리게 내거든요. 아무튼 보통의 경우는 뭐뭐을 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직접 목적어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르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치면 me, her, him 이런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aimer quelqu'un 누구를 좋아하다. aimer quelque chose 무엇을 좋아하다. regarder quelqu'un 누구를 보다. regarder quelque chose 무엇을 보다. appeler quelqu'un 누구를 부르다. appeler quelque chose 무엇을 부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타동사의 뒤에 직접 목적으로 쓰인 예를 다시 받아줄 때 쓰는 거다. 자, 볼게요. 그래서 나를에 속하는 것은 뭐예요? 얘는 그냥 외워줘야 되죠.
나를에 속하는 거는 무, 너를에 속하는 거는 뜨. 그것을이라고도 했죠. 그러니까는 사물도 남성형이 있으니까 르 정관사처럼 그녀를 그것을 근데 그것이 여성형이면 라 우리를 누 당신을 혹은 너희들을 우 그들을 그녀들을 그것들을 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직접 목적 보어 대명사의 형태다. 그래서 여기 너를이 뜨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할 때 je t'aime인데 지금 축약한 거죠. je t'aime가 아니고 je t'aime. 그래서 동사가 뒤에 모음인 경우에는 축약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je t'aime죠. 자, 또 je regarde le garçon. 나는 소년을 본다. 근데 이 소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사 앞에 집어넣으면 돼. 아까 그를이 뭐였지? 르였었죠. 그래서 je le regarde가 되는 거죠. d'accord? Alors, je regarde la fille. 나는 소녀를 본다. 나는 그녀를 본다. 그녀를 아까 뭐였어요? 라였죠. 그죠? 그래서 je la regarde 이렇게 가는 거예요. Je regarde les enfants. 아이들을 본다. 그러면 그들을 본다인 거죠. Je les regarde가 되는 거고. Il aime Marie. 그는 마리를 좋아해. 그녀를 좋아한다. 그러면 마리는 여자니까 아까 라였죠. il la aime니까 축약해서 il aime가 되는 거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뒤에 직접 목적어를 우리가 반복하기 싫어서 바꿔줄 때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우리를, 당신을, 그들을 이렇게 바꿔줄 때 쓰는 것을 직접 목적 보어 대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부정을 해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일단은 요걸 만드는 방법은 동사 앞에다가 이 직목을 넣었죠. Je le regarde. 근데 나는 그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싶으면 동사하고 대명사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에 늦바 붙여준다. 그래서 je le regarde, 나는 그를 본다. je ne le regarde pas. 그렇죠? 그래서 이 늦바의 위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오케이? je les regarde, 나는 그들을 본다. 그들을 보지 않아요. je ne les regarde pas가 되는 거죠. 내거? il aime, 그는 그녀를 혹은 그를 좋아한다. il ne l'aime pas,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목이라는 것은 이 직접 그 타동사에 직접 목적어로 쓰이는 목적어를 대체할 때 쓰는 거고 무뜰르라 누불레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직목이 있다면 간목도 있겠죠. 그죠? 자, 간접 목적 보어 대명사는 직목이랑 차이가 뭐냐 한 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요. 아 플러스 사람을 대체할 때 쓰는 거예요. 아 플러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됐죠? 근데 간목은 누구한테 밖에 못 써요? 사람. 그리고 전치사 아 플러스 사람일 때 이 목적어를 대체합니다. 자, 해석은 대체로 누구에게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to me, to him과 비슷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 텔레폰에 깰 경 아니고 텔레폰에 아낄 경이죠. 누구에게 전화하다. dire 아낄 경, 누구에게 말하다. parler 아낄 경, 누구에게 이야기하다. écrire 아낄 경, 누구에게 편지 쓰다. 그래서 보통은 에게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해석만으로 쓰면 안 되고 이 형태를 보고 해야 돼요. 아까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를 대체하는 것은 직목이고 아 플러스 사람을 대체하는 목적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간목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 무. 아까 그 직목도 똑같았는데 무뜨 똑같아요. 무뜨 누브 생긴 거 똑같아요. 나에게 무, 너에게 뜨. 자,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에게든 그녀에게든 남자건 여자건 간목은 똑같이 둘 다 뭐다? 루이다. 이거 강세형 루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누, 당신에게 너희들에게 후. 그들에게 그녀들에게 남녀 구분 없이 러흐다. 그래서 이렇게 3인칭의 경우에는 간목에서는 남녀형 구분 없이 똑같이 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자, exemple 예시를 볼게요. J'écris à Marie. 난 마리에게 편지 씁니다.
나는 마리에게라고 하고 싶지 않고 그녀에게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아까 그에게 그녀에게 똑같이 루이였죠. Je lui écris가 되는 거고. J'écris à Pierre. 피에르에게 편지 쓴다. 그에게 편지 쓴다로 바꾸고 싶으면 Je lui écris가 되는 거고. Il dit aux enfants. 아 플러스 사람이죠. 이 오라는 건 아 플러스 레니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Il leur dit.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 위치는 똑같아요. 동사의 앞에다가 놔주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부정 표현은 아까 직목과 마찬가지로 동사랑 대명사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늪바 붙인다. 나는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전화한다. Je lui téléphone. 그에게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Je ne lui téléphone pas. Je leur parle. 그들에게 그녀들에게 말한다. 얘기하지 않아요. Je ne leur parle pas. Il leur écrit. 그들에게 편지 써요. 그녀들에게 편지 써요. 쓰지 않아요. Il ne leur écrit pas.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직목과 간목을 구분하는 것은 직목은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를 받는 것이고 간목은 아 플러스 사람을 대체한다. 간접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대체한다. 자, 세 번째. 중성대명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중성대명사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라는 중성대명사가 나와요. 우리 이를 어디서 봤냐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On y va. 얘를 직역하면 우리 거기에 간다, 가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let's go가 되는 거잖아요. On y va. 거기 가자. 그래서 이 이가 중성대명사라는 거예요. 이 중성대명사라는 것은요. 사람한테는 쓰지 않아요. 사람은 아까 위에 두 가지로 씁니다. 직목, 간목.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자, 사물에게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장소전치사 플러스 장소를 대체할 때 오니바 장소잖아요. 거기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장소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은 거기에가 되겠죠. 될까? Exemple. Je vais à Paris. 파리에 가요. J'y vais. 거기에 갑니다. à Paris를 받아서 이로 받습니다. 위치는 마찬가지 동사 앞에. Il est allé en France. 프랑스에 갔습니다. Il y est allé. 거기에 갔습니다. En France. 장소 전치사 플러스 장소를 대체했죠. 쉽죠? 자, 두 번째. 아까 아 플러스 사람은 간목을 사용했는데 아 플러스 사물을 대체할 때는 이를 사용합니다. Je pense à mon enfance. 나는 내 유년기를 떠올린다, 생각한다. penser 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내 유년기를 생각합니다. 난 그것을 생각해요. 아 플러스 사물이니까 뭘로 받았다? 이로 받았다. J'y pense가 되는 거죠. 내가 Je m'intéresse à ce problème. 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뭐예요? 어디에 관심 있다라는 구문은 s'intéresser à.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Je m'y intéresse. 이렇게. 그래서 중성대명사이라는 것은 사물에게만 쓰고 장소를 대체하거나 아 플러스 사물을 대체할 때 사용한다. 자, 마지막으로 중성대명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대명사는 자, 대명사인데요. 얘도 마찬가지 사람 말고 사물만 가능합니다. 자, 얘도 우리 아까 그 관계대명사에서는 드이하를 동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드 플러스 명사를 대체하는 대명사로 사용할 때는 엉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해석은 그것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exemple 볼까요? Tu as besoin de sucre. avoir besoin de 무엇이 필요하다 였었죠. 너 설탕이 필요하니? 그러면 드 이하를 받는 거니까 엉으로 받으라고. Oui, j'en ai besoin. Il parle de son rêve. 우리 아까 동에서 나왔죠. parle de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다였죠.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드 이하를 받는 거니까 엉으로 받는다. 엄청 간단하죠? 드 이하를 받을 때는 엉으로 받는다. 또 두 번째, 수량 표현을 대체할 때 쓴다. 수량 표현. 근데 이 수량 표현이라는 게 진짜 구체적으로 수치일 필요는 없어요. 많이, 적게 이런 것도 돼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Exemple. Tu as des frères? 형제가 있어? 있는데 두 명 있어. 이렇게 수량 표현하고 싶을 때는 엉을 앞에 써주고 뒤에 수량을 빼주는 거예요. 나 그거 있는데 두 명 있어. 그게 뭔데? 형제. J'en ai deux. Vous avez des livres? 책들 있습니까? 있는데 많이 있어. 수량 표현 쓰고 싶으면 엉으로 앞에다가 써주고 뒤에 수량 표현 써주면 된다. J'en ai beaucoup. 그거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량 표현이 반드시 정확한 수일 필요는 없고 beaucoup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다. un peu 적게 이렇게도 써줄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이 드 플러스 명사를 대체한다 했잖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부분관사 플러스 명사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부분관사는 뭔데요? 주 남성형, 여성형은 들라 인 거죠. 모음이 나올 때는 드 플러스 엘라포스트로프 요게 이제 부분관사고 어떤 셀 수 없는 명사나 부분관사 나중에 다시 할게요. 셀 수 없는 명사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수량이 없는 경우 전체에서 부분을 취하는 명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부분관사를 써주죠. Tu bois du café? 커피 마시니? 여기서 tu는 부분관사인 거죠. 커피 마시니? Oui. J'en bois tous les matins. 부분관사니까 엉으로 받았다. Tu veux de l'eau? 물을 원하니? 부분관사죠. J'en veux. 나 그거 원해. 그래서 여기서 부분관사를 썼기 때문에 셀 수 없어서 부분관사를 썼기 때문에 엉으로 대체했다. 자, 마지막 경우는요. 요거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관용 표현에서 쓰는 거니까 딱히 얘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쓴다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 엉의 어떤 의미를 파악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요 표현을 자체를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En avoir marre, 지긋지긋하다. J'en ai marre, 지긋지긋해. 그래서 여기서 엉은 중성대명사긴 하지만 뭐 얘의 출처를 따진다기보다는 관용적으로 사용한다. s'en aller, 떠나버리다. 그래서 partir랑 똑같아요. 그래서 je m'en vais, 나는 떠난다. 그래서 여기서 엉은 그냥 관용적 표현이다. 그래서 엉은 중성대명사 엉은 관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은 드 플러스 명사 대체할 때 혹은 수량 표현 대체할 때 부분관사 플러스 명사를 대체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이 대명사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이 개념을 정리를 해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대명사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주의해야 하는 표현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Merci, au revoir.